여러분, 한인잡부터 시작해서 저희 흔히 말하는 오지잡, 그 다음에 대기업 사원, 팀장, 그 다음에 부서장까지 도와드린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봤더니 한 3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분들이 원하는 이 잡들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꽤나 많은 직업군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포지션을 잡고 노력들을 기울여 줘야지 그 다음 레벨에 필요한 직군을 얻는데 HR 매니저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경험과 이제 노하우를 사용해서 이제 도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티어 1부터 함께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어 1은 hourly rate 시급 20불에서 30불. 보통 이제 워홀 오신 분들 아니면은 국제 학생이신 분들 있잖아요. 간단한 hospitality jobs, restaurant, 카페, bar, 또 뭐가 있을까? 이벤트 매니징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호텔에 있는 프런트 데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하우스키핑 이런 일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잡들이 이제 보통 한인 잡에서 한인 레스토랑 아니면 한인 뭐 스시숍, 테이크어웨이숍 이런 곳에서 일하다가 클리닝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호주 오지 잡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 계시는 레벨의 이제 분들이 티어의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영어이죠.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통도 되지 않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한 표출도 되지 않고 항상 이제 주눅들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으로서 권리조차 이제 제대로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이 있으면 조금 괜찮을 텐데 근데 대부분 이 자리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인들과의 타협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네요. 그래서 영어랑 뭐 자신감은 둘째치고 그래도 무대뽀로 부딪혀서 일이라도 구해보면 될 텐데 근데 또 뭐 한번 검트리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seek.com 이런 데서 한번 지원을 해보고 뭐 이력서도 한번 넣어봤을 거고 그랬으면서도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나는 영어가 아직 안 돼서 아니면은 아직 레벨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뭐 반년을 지내거나 아니면 1, 2년을 워킹홀로 지내면서 한국 일자리에서 이러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후퇴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영어 공부랑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일을 한인잡에서 일을 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고 거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필요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항상 집에 가서 자고 그다음에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야.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주로 패턴이 이제 2년 뒤, 3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있다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늦게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올라갈 길이 굉장히 적어지거나. 근데 이제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대신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많이 인터뷰를 봐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여기랑 인터뷰 보는 방식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업체마다 또 요구로 하는 기준과 질문들도 다를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한인 스시집에서 일하다가 외국 어 호주 허리케인스 그릴이라는 유명한 달링하버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링하버 없고 다른 데인데 아무튼 그 호주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진짜 100개 넘게 레주메를 넣었어요. 온 호텔에 다 넣고 카페에 다 넣고 레스토랑 좋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름 아는데 모르는데 싹 다 넣었어요. 인터뷰 불러주는 곳도 한 5군데도 안 됐고 거기서 이제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한 군데 이제 괜찮다고 나를 불러준 곳이 허리케인 그릴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실패를 하고 많이 외면을 당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거기서 내가 실수했던 거를 고쳐 나가게 되고 그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인터뷰를 하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 막 준비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게 영어도 물론 영어 완전 베이직 기초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이 하이밖에 모르고 그 이상의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뭘 원해요? 뭐 이런 것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근데 간단한 막 인사 정도 되잖아요. How are you? 하고 이제 Today I went to supermarket. I went to shopping. 그다음에 듣기도 어느 정도 대충 가능하고 일반적인 스몰 톡 할 때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공부하면서 레주메랑 CV를 고친 다음에 무작정 엄청 많은 업체들한테 돌려요. 그래서 seek.com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좀 적어줄까? seek.com, indeed.com 주로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seek.com 좀 더 규모 있는 업체들 아니면은 호텔이나 뭐 organized 된 곳들, indee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곳도 있지만은 중간에서 조그마한 기업 회사 아니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덜 내도 되니까 공짜로 운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이제 한인 웹사이트 잡 구인구직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뭐 검트리도 있을 거지만은 어 식탁함에서랑 인디드에서 해결을 볼 수 있으면은 검트리까지는 안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좋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잡들을 전부 다 지원해요. 그다음에 지원하고 어 떨어져요. 많이 면접 보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운 걸로 해서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거죠. 좋은 예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 스터디 여기 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이 조카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정말 잘 된 케이스인데 영어가 딱 그 A2에서 B1 사이 그러니까 수능 한 3, 4등급 정도의 실력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영어도 이제 그냥 대충 좀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자신감이나 듣기나 말하는 거 상태도 진짜 기본적인 대화만 천천히 하면서 빨리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상태. 그래서 호주로 온지 한 달 지나고 그때서부터 무작정 어플라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50개 정도 어플라이 하니까 3개 정도 연락이 와서 3개 와서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50개 정도 어플라이 하니까 5개 정도 와가지고 5개 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애가 계속 배워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 일을 들어갔던 게 달링하버에 있는 플라나라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약간 이탈리안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꽤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푸드 러너로 시작해가지고 음식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부딪히니까 당연히 영어 늘고 그걸 가지고 이제 3개월 뒤에 일을 배워가지고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요. Meat and Wine Co라고 해가지고 바랑거리에 있는 훨씬 더 파인 다이닝에 가까운 시급 20불 후반대에서 30불 초반대 주는 이제 그런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텐더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팀 내에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영어도 많이 늘고 그래서 온지 1년 안 됐는데 지금 학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고 일상 영어 회화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고 영어 친구들이랑 사니까 영어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잘 된 상황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T1은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보너스로 여기 그 필요한 레주메 이런 거 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티어 2. 티어 2는 워홀이랑 국제 학생들인데 이제 호주 잡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주 잡 내에서 더 좋은 호주 잡으로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직책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어 보통 문제들을 한번 봐보시죠. English problem. 아직도 영어 문제가 있네요. 이때는 일반 내 의사 표현이나 아니면은 할 이야기들은 이제 다 매번 하는 이야기들은 하는데 내 소개도 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이제 친구들이랑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제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끊기는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이 직업 외에서 이제 내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lack of skills, soft랑 hard skill 모두 모자란 건데, soft skill은 뭘 말하냐면은 대인 관계
형성 스킬이죠. 약간 내 의견, 의사 전달하는 거. 영어를 떠나서 한국말로도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질적으로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형성, 내 자신 표현,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깊게 대화를 끌어가고, 그 다음에 친해지면서 뭐 모든 것들 포함. 그 다음에 이제 hard skill, 이거는 이제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는 스킬들, 이 스킬에 있는 레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있는 거죠,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한 1, 2년 뒤에 다시, 아니면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큰 솔루션은 어, 지금 하시는 잡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팔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업장에 가서 그래,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다른 업장한테, 아니면 지금 업장한테 내 가치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업장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으며, 또 어떠한 추가적인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책임을 물리지 못한 상태이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올려가는 게 되는 거죠. 기다리기만 해서는 올라갈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고여 있게 마르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고 내 스스로를 판매를 해서 파는 거죠. 내 스스로를 세일즈맨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내 가치를 올려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못하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어, 정말 일하는 거를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경험을 더 쌓아야죠. 더 많이 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에 60시간 이하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워홀 때에는, 주에 6일씩 일한 것 같아요. 평균 주에 6일. 안 하면은 주에 5일. 아니면 진짜 일이 없어가지고 주에 4회 되는 적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고, 주 7일 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워홀 끝나고 학생 들어갈 때는 3잡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경험을 쌓고 배우면서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스킬들을 이제 계속 올리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주메랑 CV, 이때는 제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레주메가 좋은지, 어떤 커버 레터가 좋은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직업 소개서 준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주로 아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첨삭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HR 매니저, 아니면 업장의 CEO나 아니면은 그 다이렉터가 봤을 때, 오너가 봤을 때 어, 눈에 띄면서도 내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레주메와 커버 레터는 굉장히 큰 생산율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커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different roles, 다른 역할들 매번 한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안주하기 마련이잖아요. 편안한 어떤 거에 이제 계속 똑같이 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성장률이 굉장히 드뎌지기 마련인데, 근데 용감하게 다른 것들을 시도해서 찾아 나가가는 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되살려보면은 제가 웨이터로, 호리케인에서 웨이터로 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청소도 했지만서도 카페에서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오전에는 카페에서 올라운더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일을 배워서 메뉴 받는 거 오더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커피 좀 만들게 좀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바리스타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커피 배워가지고 커피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커피를 만드는 스킬이랑,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서 일하고 팀 리더로서 일하는 게 합쳐지니까 카페 매니저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고, 카페 매니저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바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지니까 레스토랑 매니저의 기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가치를 올리는 데에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지금 지금 머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호스피탈리티는 생계 유지하면서 AI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웹3 디자인 웹3 안에서의 기회를 본다든지 이런 큰 기회를 보고 달려가는 일들을 이제 투자를 했겠죠. 세일즈랑 마케팅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어 더 빨리 커피를 만드는 법, 그다음에 더 좋은 라떼 아트를 만드는 법, 그다음에 뭐 더 많은 칵테일을 빨리 만들고 더 많은 손님을 케어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아내는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더 많은 테이블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작업량을 쳐내는 거 남들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더 배우고 그다음에 더 올리는 거죠, 가치를. 그래서 좋은 예로는 이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친구들이, 하나라는 친구는 본래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친구였는데 말도 잘 못하고 호스티스 경험만 조금 있고 그래 가지고 시급을 뭐 한 28불 받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 레주메 잘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몸매가 이제 굉장히 좋아 가지고 모델 같은 여자인 친구였는데, 레스토랑 호스티스 중에서도 약간 엄청 파인 다이닝 있잖아요. 크라운 시드니 같은 메뉴 안에 있는 곳들, 아니면은 모델 에이전시에다가 잡 애플리케이션 넣어 가지고 약간 모델 에이전시에서 보내거든요. 이벤트들에 탭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낸스 코퍼레이트에서 열리는 이벤트들을 보내면서 시급 50불씩 주고 이제 부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친구가 있었고, 라리사라는 친구는 그 청소를 하는 친구였어요. 영어를 잘해요. 일상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를 하고 있었고 호주를 온 지 3년이 지났고 공부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시급이 이제 20불밖에 안 되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게 레주메랑 이력서 해주고 인터뷰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잡아주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원래 경험이랑 아니면은 이런 가능성들을 잘 부합시켜 가지고 나는 이런 롤에 부합해 해서 이제 푸드러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푸드러너 잘하네, 그다음에 웨이트리스로 넘어가, 웨이트리스 잘하네, 호스트리스 넘어가, 이런 거를 3개월 안에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크라는 친구는 이제 이미 호주에 온 지 한 7년 정도 돼 가지고 이제 영주권 다 받고 셰프로서 일을 하는데, 헤드 셰프 아니고 그냥 카페 이제 조금 팀 리더 같은 역할, 주방 안에서. 근데 이제 이미 거기 안에서 짬이 다 차서 한 3년 동안 일하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서랑 커버 레터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카페에서만 일을 했는데 카페 말고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레스토랑,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푸드 앤 베버리지 디파트먼트, 이런 곳에서 이제 하면서 약간 그 요리를 떠나서 사무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을 하려고 이제 계속 이 친구는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력을 하면서 바꾼 거는 레주메랑 그 커버 레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셰프로 일을 찾게 됐고, 약간 파인 다이닝, 멜번에 캔버라에 있는 파인 다이닝인데 수셰프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수셰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직을 원했지만은 아직 그 여기에 필요로 하는 레벨의 스킬들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업 수완을 더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장님 밑에서 더 경험을 쌓아가는 중인 친구. 그래서 이제 티어 2가 있고 정말 중요한 티어 3네요. Annual salary 90K to 130K. 제가 1년 반인가 2년,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니를 나와 가지고 시드니에 있는 유니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로지스틱을 공부를 했었나?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 회사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하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를 맡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 내에서 기차 있잖아요. 트레인 서플라이가 되는 거, 기차 부품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를 관리를 하는 직원이 이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밑으로 3명 정도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low level employee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원래 받은 연봉이 한 70K였나 80K였나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의 연봉이 저랑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새로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했을 때는 130K를 베이스로 받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10,000까지 받고 멜번으로 relocating fee $5,000까지 on top 그거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후한 대우를 받고 옮긴 친구가 있어요. 저도 놀랐고 이 친구도 놀랐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 7만을 받던 친구가 연 13만 불을 받는 그게 됐냐?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미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low self-esteem,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게 엄청 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죠. 영어로도 그랬고 한국어로도 그랬고 이제 한국어로는 그래도 이제 조곤조곤 이제 잘 할 수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근데 영어만 하면은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긴장하면서 막 어 진짜 약간 완전 full potential 잠재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겨우겨우 해내는 정도인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lack of discipline, 자기가 맨날 뭘 한다고 이제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다짐을 했었지만은 직접 거기에 필요로 하는 노력들을 100%의 역량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막 10%, 20% 겨우 해야 안 하면 이제 죽는 만큼만 이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딱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만. 그 정도만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not looking for opportunity.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기업에서 일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예, 한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corporate structure랑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 기업들이랑 굉장히 달라요. 예, 한국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말 안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반반 한국 외국인 반반이니까 이제 중간 사이에서 외국인 보스랑 한국인 보스랑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잘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 정말 간단하게도 이제 본론적인 솔루션은 build better version of yourself.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게 맞는데 이제 어떻게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던 게 이제 코어 밸류.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내가 이런 자신이 싫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가 정의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그다음에 테크 기업 리더로 되면서 내가 만약에 왜 이거를 하는지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와 그다음에 의미를 어느 정도 찾아가는 단계가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자리에서 빛을 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자기가 원하는 생활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게 클리어하지 않은 거야. 그냥 그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정형화 시킨 거죠.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은 뭔데?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뭐고,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가 뭔데? 이거를 이제 찾아 나가면서 그래, 나는 어떠한 인생을 원한다.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 있게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좋은 역량을 펼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쓰니까,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 잘 서야 되지를 타겟팅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여기 팀 리더로서 아니면 이제 좋은 존중받는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들은
내가 한 말을 지키고 꾸준히 해내는 거, 그다음에 실천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가치관을 이제 정확하게 설립한 다음에 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운동 가고 갔다 와서 그다음에 식단 맞춰서 먹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할지 일과 저널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일 가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 배우고 그다음에 일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는 외국인들이랑 부딪히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일 끝나고 와서는 필요한 영어 학습이랑 그다음에 사이드 허슬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리서치를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의 자기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을 계속하고 책 읽고 영어 공부 계속하고 이런 것들을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죠. 전에는 나는 내 자신의 내 말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을 하던 사람에서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 사람의 태도와 그다음에 삶을 attend하는 삶을 보는 그런 자세 자체가 이제 변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오너들이랑 그리고 리더들 그다음에 이제 자아 인지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은 천차만별의 차이를 띠고요. 잡 마켓에서도 어떤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work performance도 높게 마련이죠. 그래서 높이 사게 됩니다. 그다음에 self imaging. self imaging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친구가 그 친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죠. 누구나 내 자신을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리밋하기 마련인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과연 레스토랑 매니저를 할 수 있을까? 레스토랑 매니저 하기 전에 24살, 23살의 나이에 20명이 되는 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이 큰 레스토랑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갖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다음에 나는 내 레스토랑이 시드니 탑 5위 안에 드는 레스토랑을 만들어 낼 거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으면은 처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았고 나는 내 자신이 어리지만서도 내가 거기에 필요한 역량과 분량들을 충분히 쳐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거고 생각을 할 거고 행동을 할 거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로 했던 나의 프레젠테이션 뭐 수트 수트 입고 이랬어요. 완전히 풀 수트로 굉장히 비싼 수트 사 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좀 존중을 받을 수 있게 완전 멀끔하게 차려입어 가지고 일부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더 존중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시도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과정을 거쳤죠. 근데 레스토랑을 떠나서 그 뒤에도 똑같아요. 제가 은행을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테크 기업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다음에 제 스스로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 역량을 넓혀 나가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은행에 가서 외국인들이랑 비기면서 파이낸스 디그리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제 내 자신을 가다둔다면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나의 노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은 내가 여기로 가는 데 필요한 환경 조성, 그다음에 루틴, 그다음에 습관들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변형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팀원들을 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나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너도 할 수 있고 무조건 하고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가자고 하면서 그걸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시플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약간 헤비 트래커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체크하면서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남자로서
나의 약속을 지키고 그로써 얻는 자신감의 크기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필요한 작업들, 약간 롤플레이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표출하는 데 필요한 거, 뭐 유튜브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구루들 채널들 팔로우하면서 워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랑 1대1로 트레이닝하면서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스테이지들이 필요한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말하면은 그게 내 의사 전달이 남들한테 효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을 때 남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고 자신감 있게 들리고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으로서의 역할, 자기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이지 못하니까 남들을 끌지 못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팀의 워크 퍼포먼스도 낮고, 그다음에 당연히 남들이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성과표를 봤을 때 좀 형편없는 상태였는데, 리더로서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책 읽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스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스토리들 그러면서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자신감을 계속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articulation power development. 한국 분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제가 만난 한국 분들 중에서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분들 말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남들을 의식하는 시선 의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거의 열에 8명은 조금 갖고 있어요. 심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조금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매력 발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어트랙션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나의 그런 그 모습, 내가 스스로에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남에게 모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에 대해서 이제 파생된 거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를 정말 싫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진 이 욕구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매력과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차단하고 방해하기 마련인데, 이걸 없애는 노력들을 엄청 부단히 많이 노력했어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소통을 하는 능력. 남들이 나를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봐도 괜찮아. 나는 원래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영어를 배워 나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나은 버전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를 해줘야지. 그렇다고 나를 이제 차 discriminate 하거나 아니면은 harass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뭐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셀프를 보존하면서 그 마인드를 표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와 이런 느낌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사업체 내에서 다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감을 얻으니까 스스로 다른 잡 오퍼튜니티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직원서들을 이제 다른 곳에 넣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여러 인터뷰를 잡으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큰 회사에서 이 큰 롤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의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하고 결론적으로는 했어요. 해서 프랑스 회사에 완전히 똑같은 같은 롤이에요. 프랑스 그 회사인 거 외에는 같은 롤인데 훨씬 더 큰 팀, 훨씬 더 좋은 직업 근무 환경, 그다음에 1.5배가 가까이 되는 급여, 그다음에 더 좋은 대우,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번으로 옮기게 되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영어로 처음에 생기는 엄청난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견디면은 영어의 성장이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도 항상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외국 기업을 항상 들어가고 외국 레스토랑, 외국 사업체를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이라는 학생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있네요. 완전 딥하게 가지 않아서 이제 더 필요로 한 정보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비디오를 만들 거니까 그 영상에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는 레주메 커버 레터 인터뷰.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제가 그 한 2년 전에 책처럼 전자책을 쓴다고 이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이 링크를 디스크립션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찾는 데 이제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직업군별로 샘플 있어요. 여기 전에 만든 것들 최근에 업데이트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 한번 예로 보시고 쓰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vernment jobs, banking, 제거 banking on job 찾을 때, 그다음에 sales executive, sales cafe manager, 호텔 들어갔던 거, 여기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필요로 했던 인터뷰, 직접 쓰였던 이력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로 했던 커버 레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뭐 여기 서식 얻을 수 있는 링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어, 것들 글 읽으시면 되고, 인터뷰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질문들. 이거는 NAB 은행 제가 들어갈 때 비즈니스 뱅커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뱅커로 들어가는데 필요로 했던 직접 답한 것들 메모해 놓은 거 이제 넣어 놨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일반적인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 거기에 대한 simple answer, 모범 답안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오케이, 이거 링크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마련해 둘 테니까 밑에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제가 티어 3개별로 나눠가지고 호주 잡 차러 가는데 필요한 것들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스텝을 뛸 때마다 굉장히 어, 어려운 시간을 거쳐갔어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약간 내가 이 일을 이미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찾는 이유들이 보통 이제 이미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 삶에 만족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항상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들이 필요로 했던 기간들이었고, 그런 기간들에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제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길을 밟아간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기도 하고, 물어본다고 해서 이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냐, 정보가 나오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 나이 또래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더 많은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 저처럼 어렸을 때처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외국에서의 삶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lease subscribe and like the button,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ll right, bye.